안녕하세요. 장우경제교실입니다. 오늘은 단일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에서 일정 규모의 어떤 공급 계약이 체결하면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코스닥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 하나인 하나기술이라는 회사에서 단일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내었는데요. 총 매출액의 한 152%에 달하는 공급 계약이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나오자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78,400원에 있던 주가가 한 99,000원까지 현재 시점에 올라 있는데 거의 한 30%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공급 계약 규모가 최근 매출액의 15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은 단일 공급 계약 공시를 냈는데 주로 계약 금액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인데도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 아니 1724억을 낸 이런 회사도 주가가 30% 이상 급등을 하는데 어떻게 1조 원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요? 단일 공급 계약 체결 맹세서를 공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계약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2020년에서 2050년까지 무려 30년에 걸쳐 있다 이러면은 그 계약 기간 1조 원을 30으로 나눠버리면 거의 3,300밖에 되지 않죠. 물론 3,300억 원이란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1조 원의 수주를 받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산 규모가 크고 시가총액이 아주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회사에서는 30년 계약 기간의 1조는 한마디로 흔한 말로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출액이 1,100억 정도 가량 되는데 단일 공급 계약을 1,724억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그 다음 몇 달 전에 공시를 보니까 5월 16일 날 매출액의 한 24%, 270억 가량의 단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 1년짜리로 계산한다면 거의 540억의 단일 공급 계약을 받았다고 이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약 상대방이 어떤 영업비밀 요청을 하면 그 상대방의 고객사를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단일 공급 계약은 첫 번째, 매출액 대비 몇 프로인가, 이게 주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가, 이 고객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아니면 LG전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회사, 현대자동차와 단일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하면은 주가 상승에 아주 큰 요인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기술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어떤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의해서 상대방 회사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북미 지역 이런 쪽에 계속 수주를 받고 수주를 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공급 계약을 할 때는 단기 계약이 있고 장기 계약이 있습니다. 주로 단기 계약일 때는 반도체 장비업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2차 전지 장비업체 이런 경우고요. 장기 계약이 될 때는 건설업체라든지 조선업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전투기 이런 거 이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더 걸리다 보니까 어떤 장기적으로 계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에서 5천억 정도 단일 공급 계약을 받았다, 규모가 한 3조 원이다, 이렇게 해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주 금액 나누기 계약 기간을 나눠버려서 연 매출로 따지면 그 회사의 자산 규모나 매출액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자, 단일 공급 계약 체결이 되었을 때에는 의무 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매출액의 5%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유가증권에 등록된 회사들은 2.5% 이상 단일 공급 계약이 체결될 때 의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도 매출액이 10% 이상일 때 단일 공급 계약 공시를 하여야 됩니다. 하나기술은 최근에 있었던 단일 공급 계약 체결과 그리고 5월 16일자 그 다음에 5월 9일자 모두 10% 이상 매출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시가 나왔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단일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러면은 매출 대비 몇 프로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6개월 만에 끝나느냐? 1년 만에 끝나느냐? 아니면 30년까지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주가 오르내림이 가늠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계약 상대방이 누군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고객사에 납품을 한다. 그럼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자, 오늘은 단일 공급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호의 경제교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